우리적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인 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어나고도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무적자 아동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산부인과 등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출생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이 된 건데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사건부터 좀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이 사건은 이 감사원이 이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그 2015년부터 8년간 이제 태어난 이제 국내 영유아 중 이제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인원이 약 2,236명 정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 1%인 23명 정도를 이제 표본으로 추려서 각 지자체에 실제로 이 아이들이 무사한지 이제 조사하도록 이제는 조치를 했는데요. 이에 수원시가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하려 했는데 이제 그 친모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이제 수원시에서 지난 6월 5일 이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요. 결국 경찰이 이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사건의 이 끔찍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참 보고도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예. 현재 친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갓 태어난 아이를 살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구속영장도 발부가 돼서 이제 수감 중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표본 조사한 23명 중 지금 이 사건 이외에도 지난해 3월 이제 창원에서 20대 친모로부터 이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생후 76일 만에 숨진 여자아이가 또 한 명 있고요. 여기에 지난 2021년 출생한 아이가 지금 생사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에게 확인해 보니까 보호자 말이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에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고요. 여기에 다른 사례들 역시도 보호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현장 방문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해서 추가 피해가 또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 23명만 표본 조사를 한 건데 최소 3명의 아이가 숨졌습니다. 또 한 명이 유기가 의심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보건복지부에서도 2,236명 전체에 대한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한번 인천 한번 짚어보죠. 인천도 무적자 아동이 157명이나 된다고요? 인구수 대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힘들게 낳은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경제적 사유가 큽니다. 경제적으로 아이 키울 형편이 되지 않다 보니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제 곧바로 이제 베이비박스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수원 사건처럼 뭐 영아 살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영아 매매, 영아 유기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범죄 형태로도 또 이제는 또 이어지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그런데 인천의 경우 일단 수도권에 있다 보니 젊은 층이 많아 이제 출산율 자체는 높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이제 서울이나 뭐 심지어 부산, 대구와 같은 이제 지방 거점 도시에 비해서는 소득 면에서 좀 열악한 면이 있고요. 또 일자리의 양과 질에서도 또 불안정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이번 이런 수치가 좀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역시도 약 641명으로 인구수 대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역시도 인천과 비슷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출산율이 높다기보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가 많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먼저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을 보면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 측에서 부모에게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통보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때 만약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 해도 별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요. 과태료 5만 원만 내면 그걸로 이제는 끝인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번처럼 태어나긴 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소위 이제 국가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무려 2,236명이나 나온 겁니다. 이에 이제 국회에서도 더 이상 출생신고를 부모에게 맡기지 말고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곧바로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자라는 논의가 진작부터 계속 이뤄져 왔지만 아직 실제 법안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마 출생 통보제가
그 필요성이 대단히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지금 하루빨리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출산 통보제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사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는 경우 대략 한 1년에 한 100에서 2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또다시 사각지대에 빠진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까지 고려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 통보제를 도입한 후에 차차 하나씩 이제 보완해 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죠. 인천도 0.75명에 불과합니다.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면서 정부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5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은 예산만 무려 20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정리해보면 갓 태어난 소중한 생명도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산을 걱정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하루빨리 사각지대를 없애길 바라면서 국회에서도 빨리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